나는 항상 오빠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수영도 못하는 년이 해군 장관? 웃기지 마. 오빠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제복을 입은 오빠가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커지는 순간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이제부터 나를 부르라고 해. 장관님이라고. 그 미소 뒤에는 30년의 고통이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엄격한 규율 아래서 자란 오빠는 자연스럽게 군대에 들어갔다. 해군 장교가 된 오빠는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반면 나는 여동생으로서 늘 비교당했다. 너는 왜 오빠처럼 똑똑하지 않아?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들이 내 가슴에 칼처럼 새겨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는 수영을 가르쳐주려 했지만 나는 물을 두려워했다. 한 번 강에서 미끄러져 거의 익사할 뻔한 기억이 트라우마였다. 수영 못하면 인생도 못 살아. 약해 빠진 년, 오빠의 장난처럼 던진 말이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밤새워 공부했다.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오빠는 축하 인사 대신 운이 좋았네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해양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왜? 오빠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턴십을 거쳐 외교부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오빠는 결혼하고 승진하며 가족 모임에서 나를 무시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제 맛이야. 장관. 꿈도 꾸지 마. 사돈의 말에 오빠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들의 코웃음 속에 살 수 없었다. 첫 번째 상처는 직장에서 왔다. 외교부에서 남자 동료들이 나를 여자라서 무시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내 의견을 가로채고 장관님 의견은 하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참았다. 임신한 동료가 승진해서 밀려날 때 나는 그녀를 도왔다. 언니, 왜 참아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참는 게 강함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약해 빠진 년 그 단어가 나를 채찍질했다. 두 번째 배신은 오빠로부터 직접 왔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오빠는 병원비를 대지 않았다. 내가 외교부 다니잖아. 너나 내라. 그의 전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모든 걸 떠맡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나는 울었다. 엄마, 오빠는 왜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친구들을 데리고 웃었다. 동생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나는 맹세했다. 언젠가 오빠를 꺾겠다고. 외교부에서 나는 점점 올라갔다. 해양 분쟁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밤을 새워 자료를 모았다. 남한과 일본의 영토 분쟁,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나는 논문을 썼고 그것이 대통령실의 눈에 띄었다. 이 여자가 수영도 못하던 애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결혼. 포기했다. 아이. 꿈도 꾸지 않았다. 오빠의 조롱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변화는 갑자기 왔다. 2024년 해군 장관 자리가 비었다. 나는 후보로 올랐다. 오빠는 해군 중장으로 그 부서의 실세였다. 미쳤어. 내가 장관? 웃기지 마.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소리쳤다.
사돈들이 웃었다. 수영도 못하면서 해군? 코미디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 지켜봐.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가 나를 채웠다. 인준 과정은 지옥이었다. 야당의 공격, 여자가 해군을, 안보가 위태로워. 언론은 나를 깎아내렸다. 수영 못하는 장관 후보, 누가 유포한 소문이었다. 오빠의 지시였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청문회에서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물을 두려워하지만 바다를 사랑합니다. 정책으로 지킬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인준이 통과된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반짝였다.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내일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알게 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제복을 입고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자 오빠가 서류를 들고 일어났다. 그의 눈이 나를 보고 멈췄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이제부터 나를 장관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내 상사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농담이야. 나는 웃었다. 오빠가 항상 하던 대로 웃어봐. 수영 못하는 년이 장관, 이제 현실이야. 오빠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나의 복수는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부서를 감사했다. 오빠의 비리, 부하 장교들의 뇌물. 모든 게 드러났다. 오빠는 강등됐다. 내가. 왜? 그의 절규에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약자는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승리는 쓰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오빠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나는 모른다. 이제 나는 바다를 마주한다. 수영은 여전히 못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겼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나는 서 있다. 이게 끝일까? 아니, 복수는 영원히 아프다. 오빠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오빠 몫이야. 나는 그날 오빠의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해군 본부의 복도는 차갑고 제복 소리가 메아리 쳤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장관님, 그 호칭이 낯설었다. 어제까지 나는 그들의 동료였다. 오늘 나는 그들의 지휘자. 하지만 가슴속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오빠의 강등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해군 내부에서 소란이 일었다. 중장이 갑자기. 장관의 지시, 누군가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쳤다. 나는 무시했다. 내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한강이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겨울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엄마, 내가 해냈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이 순간을 보지 못했다. 오빠의 무관심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병원에서 오빠는 전화로 바빠라고만 했다.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됐다. 해군 고위 간부들이 모였다. 오빠의 빈자리를 채운 임시 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북한의 잠수함 동향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 회의실에서 수없이 자랑했다. 내 동생. 그냥 운 좋은 애야. 이제 그 자리가 내 것이었다.
퇴근 후 나는 집으로 갔다. 아니, 이제는 내 아파트. 결혼하지 않은 나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문을 열자 고요함이 맞아주었다. 테이블 위에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오늘 오빠를 꺾었어. 사진에 속삭였다. 눈물이 고였다. 왜 울까? 승리인데. 하지만 가족의 끈이 끊어진 상실감이 컸다. 전화가 울렸다. 오빠였다. 동생아, 만나자.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거절했다. 장관실로 오세요. 공식적으로 통화를 끊자 나는 소파에 무너졌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와 함께 강변에서 놀던 날 그는 나를 업고 물가로 갔다. 두려워 마, 오빠가 있어. 하지만 그 후로 오빠는 변했다. 승진할 때마다 나를 밟았다. 너는 왜 약해? 그의 말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 다음 날 언론이 달라붙었다. 신임 해군 장관, 형제 강등지 시, 가족 4분,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 웅크렸다. 나는 브리핑을 열었다. 개혁은 공정해야 합니다. 비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내 말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오빠가 사무실에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했다. 들어오세요. 그는 초췌했다. 제복이 헐거워 보였다.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따랐다. 가족. 오빠가 언제 가족이라고 했어? 어머니 장례식에서 웃던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늦었어, 오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헤쳐나가. 그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손잡이를 쥔 손이 떨렸다. 너도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약자의 변명. 문이 닫히자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 주말 나는 휴가를 냈다. 제주도로 갔다.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 섰다. 물결 소리가 귀에 스쳤다. 수영은 여전히 못했다. 하지만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두려워하지 마. 오빠의 옛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 말은 내 것이었다. 돌아와서 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여성 장교 증언,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 해군은 강함만이 아니에요. 치유도 필요해요. 간부들이 반발했다. 장관님, 전통을. 나는 잘났다. 전통이 사람을 죽이게 해요. 오빠의 비리가 그 증거였다. 오빠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퇴역했다. 알코올에 찌들어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했다. 사돈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 내 덕분이야. 오빠의 문자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었다. 어느 밤 꿈을 꿨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딸.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강해졌지만 여전히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장관직이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보고서 더미와 싸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EEZ 침범. 나는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응은 단호하게. 하지만 전쟁은 피해야 해요. 남성 중심의 군부가 나를 시험했다. 장관님, 경험 부족으로 한 장군이 비아냥거렸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경험. 오빠처럼 비리를 저지른 경험을 말씀하세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오빠와의 만남은 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가 왔다. 동생아, 내가 모든 걸 인정할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내게 한 말들. 용서해줘. 편지 끝에 떨리는 필적이 보였다. 나는 찢었다. 용서. 그것은 약함이었다. 하지만 밤에 불을 끄면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너무 잔인한가? 외교 여행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미 해군과 회담. 한국의 신임 장관, 인상적입니다. 미치기 칭찬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하지만 집안일은 아직 미뤄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흘렀다.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오빠가 나를 업고 산책하던 날의 세상이 내 거야. 그 약속은 어디로 갔나. 돌아와. 스캔들이 터졌다. 장관의 형, 자살 시도, 뉴스가 쏟아졌다. 나는 사무실에서 무너졌다. 왜 나한테 전화로 오빠의 목소리가 약했다. 동생아. 미안. 내가 이겼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빠의 방, 창문이 가려져 있었다. 오빠,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미워했어? 오빠가 눈을 떴다. 미워한 게 아니야. 질투였어. 내가 날 넘어설까봐. 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다. 오빠는 약했다. 나처럼. 오빠, 이제 쉬어. 내가 지켜줄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오빠의 퇴역 후 군부의 반발이 커졌다. 장관은 정치적이에요. 탄핵 움직임이 일었다. 나는 싸웠다. 나는 해군을 사랑해요. 오빠처럼 언론 전쟁, 야당의 공격. 피곤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바다로 갔다. 훈련 관람. 함정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 나는 갑판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수영 못해도 이 바다는 내 거야. 부하가 웃었다. 장관님, 멋져요. 그 미소에 힘이 났다. 오빠가 퇴원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고마워, 동생아.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나도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우리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웃었다. 눈물 흘렸다. 가족이 돌아왔다. 아니,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오빠의 조롱이 스쳤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장관직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보고서 검토, 회의. 잠은 사치였다. 장관님, 건강 챙기세요. 비서가 걱정했다. 나는 웃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오빠의 자살 시도가 나를 흔들었다. 내 복수가 그를 죄책감이 물었다. 오빠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주말에 만나 밥을 먹었다. 동생아, 내 정책 좋더라. 여성 장교들 이야기 들었어. 오빠가 칭찬했다. 나는 놀랐다. 오빠가, 그는 웃었다. 늦었지만 배웠어. 그 미소가 옛날 같았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기 쉽다. 한 번의 실수로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이번엔 내 과거. 장관, 과거 트라우마. 수영 공포증으로 부적합 누가 유포했나. 오빠의 옛 동료들 같았다. 나는 청문회에 섰다. 두려움은 극복하는 거예요. 해군은 그걸 가르쳐줬어요. 내 말에 박수가 터졌다. 승리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너졌다. 외로움이 컸다. 친구. 군부에서 멀어졌다. 연인. 시간 없었다. 밤에 나는 어머니 사진을 안고 잤다. 엄마, 나 괜찮아. 대답은 없었다. 변화가 왔다. 새로운 부하, 젊은 여대위가 왔다. 장관님, 롤모델이에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나처럼 되지 마, 더 강해져.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트라우마, 상사의 괴롭힘. 참지 마, 말에 윤의 조언이 그녀를 구했다. 오빠가 도왔다. 그의 인맥으로 스캔들을 막았다. 내가 대신할게. 그의 헌신에 고마웠다. 오빠, 왜? 가족이잖아. 그 말이 치유됐다. 고조는 국제회의였다. UN 해양 안보 포럼. 나는 연설했다. 바다는 국경이 없어요. 하지만 책임은 있어요. 세계가 주목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돌아와. 대통령이 불렀다. 잘했소 칭찬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빈집 미개 다야 물었다. 오빠가 전화했다. 오늘 저녁 어때? 우리는 모였다. 오빠의 새 집 따뜻했다. 동생아, 내 덕에 다시 살았어. 그의 말에 안겼다. 복수는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가시는 남았다. 매일 그 가시가 나를 일깨웠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한강 벚꽃이 피었다. 나는 산책했다. 오빠와 함께.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 왔잖아. 오빠가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오빠가 나 업고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았다. 직장에서 도전이 계속됐다. 예산 삭감, 야당의 견제. 여성 장관의 한계, 비판이 쏟아졌다. 나는 버텼다. 한계는 깨는 거예요. 새 정책, 해군 교육 개혁. 수영 트라우마 상담 포함. 오빠가 자문했다. 좋아. 내가 도울게. 개인 생활은 여전히 텅 비었다. 데이트 앱. 웃기지 마. 군부 여성이 로맨스? 위험했다. 대신 책을 읽었다. 심리학, 트라우마.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야. 의 책의 말이 와닿았다. 오빠의 변화가 놀라웠다. 그는 자원봉사 시작했다. 퇴역 장교 상담. 내 덕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뿌듯했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돈의 이혼, 오빠의 아이들. 아빠, 왜? 아이의 물음에 오빠가 울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중재했다. 할머니처럼 용서해. 아이들이 웃었다.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올해는 화목해. 눈물이 흘렀다. 위기가 왔다. 태풍, 해군 함정 피해. 나는 현장으로 갔다. 파도 소리, 부상자들. 장관님, 위험해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책임져야 해. 구조 성공. 언론이 칭찬했다. 강인한 장관. 오빠가 병원에 왔다.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안겼다. 오빠 덕이야. 하지만 밤에 악몽. 오빠의 조롱, 어머니의 죽음. 깨어나 울었다. 강해야 해, 거울에 말했다. 여름, 휴가. 제주 바다. 이번엔 수영 수업. 장관님, 코치가 놀랐다. 나는 물에 들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천천히 한 번에 한 걸음. 성공했다. 해냈어. 오빠에게 전화. 오빠, 수영 배웠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이제 내가 가르쳐. 복수의 끝은 시작이었다. 삶의 재건.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장관 임기가 끝나갈 무렵. 후임자 논의가 시작됐다. 연임, 물었다. 대통령이 웃었다. 자네 실적이 좋아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오빠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동생아, 쉬어라. 내 인생도 살아 이 그의 말에 공감했다. 군부 생활은 나를 소모시켰다. 오빠, 나도 가족원에 고백했다. 그는 안아줬다. 찾아. 나처럼. 새로운 만남. 컨퍼런스에서 만난 남자. 해양 전문가. 장관님 연설, 감동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졌다. 저녁 식사. 트라우마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는 듣고 안아줬다. 강해요. 처음으로 취약함을 보여도 괜찮았다. 오빠가 소개팅을 권했다. 이 사람 어때? 웃기지 마. 하지만 시도했다. 데이트. 영화, 산책. 나 군인이라 이 그는 웃었다. 그게 매력인데 사랑. 아직 모르지만 가능성. 직장 스트레스. 탄핵 위기 다시. 비리 은폐, 거짓. 오빠의 옛적 나는 증거를 모았다. 진실은 이겨 청문회 승리. 지지율 상승. 겨울, 눈이 왔다. 가족 모임. 오빠의 생일. 동생 덕에 다시 태어났어. 케이크 불 소원 빌었다. 화목하게. 하지만 현실의 가시. 언론의 공격, 장관의 사생활, 로맨스 소문. 나는 대응했다. 프라이버시 존중해주세요. 강해졌다. 임기 끝 연임 거부. 새로운 길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바다처럼 계속 나아갈게요. 오빠가 울었다. 자랑스러워 나는 안겼다. 오빠도. 새 직장, 싱크탱크. 자유로웠다. 연인과 여행. 바다 앞 수영같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래. 과거는 아팠지만 교훈. 복수는 파괴가 아닌 성장. 새 삶이 시작됐다.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장관님, 동료들이 놀랐다. 나는 웃었다. 이제 민간인이야. 자유가 달콤했다. 아침 산책, 책 쓰기. 회고록. 조롱에서 장관까지. 오빠와 가까워졌다. 매주 만남. 골프 배울래? 오빠가 권했다. 나는 도전. 수영처럼 웃었다. 공이 빗나갔다. 다시 포기 안 했다. 연인, 이제 남편. 결혼하자 제안. 한강 다리 아래. 무릎 꿇은 그 내 강함 사랑에 눈물 흘렸다. 나도. 결혼식 소각. 오빠가 신랑 멘토. 내 동생 잘 부탁해 가족 모임. 어머니 사진 앞
엄마, 행복해. 아이 낳음. 딸, 이름 뭐, 남편 물음. 바다의 오빠가 아나. 수영 가르칠게. 인생의 반성. 복수는 필요했다. 하지만 용서가 치유. 오빠의 변화, 내 성장. 언론 인터뷰. 후회 없어요. 없어. 모든 게 나를 만들었어. 밤, 딸 재우며. 엄마 이야기 해줄게. 강한 여자 이야기. 삶은 계속. 아픔은 메아리지만 희망이 크다. 하지만 가끔 물어본다. 그 조롱이 없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아니, 그건 피상적이다. 깊이 파고들자.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지만 PTSD가 도졌다. 밤의 악몽. 오빠의 웃음소리. 수영 못해 깨어나 울었다. 남편이 안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오빠와 대화. 나 아직 아파우 고백. 그는 눈물. 미안. 영원히 상담받았다. 트라우마는 층층이 치료사 말, 세션마다 어린 시절 파헤침.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희생. 너희 둘 다 사랑했어, 오빠도 세션. 나도 피해자야. 치유 과정. 가족 테라피. 용서 연습, 웃기지만 효과. 오빠, 내 말 때문에 강해졌어. 그는 고마워. 직장 재개. 강연. 리더십은 취약함에서 청중 공감. 책 출간. 베스트셀러. 조롱의 힘. 아이 교육. 두려움 직면에 수영장 데려감. 엄마처럼 딸이 웃음. 물장구. 오빠의 새 삶, 재취업. 컨설턴트. 내 정책 따라 자랑. 하지만 실현. 남편 사고. 차량. 병원. 괜찮을 거야, 오빠가 달려옴. 내가 운전할게. 가족 힘. 회복. 고마워, 남편. 내가 있어서. 삶의 교훈. 복수는 시작, 사랑이 끝. 그날 바다 앞 이제 수영 잘해. 오빠 물음. 그래. 오빠 덕 웃음. 하지만 속으로. 정말 끝났나? 겨울 다시. 눈 쌓인 한강. 산책. 아이 손잡고. 할아버지 이야기, 오빠에게. 그는 할아버지는 강했어. 하지만 진실 가르침. 아픔도 있어? 하지만 극복. 책 투어. 해외. 한국의 이야기 관심. 가족 복수, 물음. 성장 이야기. 오빠 건강 문제. 암 진단. 늦었어, 그는 말했다. 나는 무너졌다. 오빠, 왜, 병원 동행. 화학요법. 내가 있어서 버텨, 그의 말. 가족 모임 늘었다. 함께 싸워, 아이들 그림. 빠져라. 치료 성공. 기적 의사, 오빠 내 기도 덕. 생일 파티. 50살 케이크. 소원. 건강, 모두 안음. 내 반성. 장관 시절, 너무 급했다. 인정, 오빠 괜찮아. 새 프로젝트. 여성 리더십 센터. 트라우마 극복, 오빠 후원. 삶 안정. 하지만 깊은 밤, 질문. 복수가 같이 있었나? 대답. 그래. 나를 만들었으니까.
봄꽃 피는 날 공원 벤치. 오빠와 동생아, 고마워. 그는 말했다. 인생 바꿔줬어. 나는 오빠가 서로 아름. 아이들 성장. 딸 수영대회. 1등, 오빠 아름. 할아버지처럼. 책 2부. 용서의 바다 위 출간. 감동, 리뷰. 여행. 가족. 제주. 바다. 수영 레이스. 웃음소리. 오빠 퇴직. 쉬자. 골프. 낚시. 내 덕에. 내 새 역할. 대학 교수. 리더십 강의 학생들 영감. 남편 프로모션. 함께 축하. 와인. 모든 게 완성. 하지만 아픔은 친구. 가끔 방문. 괜찮아. 마지막 밤. 별 보며. 엄마, 봐. 행복해. 오빠 물음. 후회 없어. 나는 미소. 없어. 하지만 오빠의 웃음이 아직 들려. 그게 나를 일으켜. 그 웃음이 영원한 동력. 이게 삶이야. 아프지만 아름다워. 하지만 너라면 그 조롱 앞에 용서할 수 있나?